어깨 넓은 거위벌레는 타고난 재단사다. 자기 몸을 이용해 잎의 길이를 재고 잎맥을 짚어가며 반듯하게 잘라낸다. 바로 알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 사이 수컷이 찾아와 정을 나누지만 암컷은 알을 낳을 요란 만드는 일이 더 급하다. 수컷까지 업은 몸으로 암컷은 힘겹게 잎을 말아올린다. 3시간의 작업 끝에 알집이 완성됐다. 어미가 만들어준 안락한 공간에서 애벌레는 잎을 먹으며 자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은신처가 모두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검정 맵시벌은 애벌레들이 숨은 곳을 찾아다니며 침을 쏘아 애벌레들을 찾아낸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곤충 세계에선 그들만의 생존 작전이 필요하다. 한여름밤 풀숲에선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중배짱이는 한 번에 길게 우는 습성이 있다. 방울벌레는 소리를 울려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해 움푹 파인 공간 안에서 운다. 수컷들의 울음소리는 암컷을 부르는 사랑의 외침이다. 여름은 곤충들에게 사랑의 계절이자 치열한 생존 경쟁의 계절이기도 하다. 번데기가 되기 위해 무당벌레 애벌레는 꾸준히 먹이를 찾는다. 주로 먹는 것은 진딧물. 식성이 좋아 하루에 수백 마리 정도를 먹는다. 그래서 사람에겐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곤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무당벌레 애벌레는 진딧물 외에도 동족을 잡아먹기도 한다. 먹이가 부족할 경우 같은 종족을 죽이고서라도 자신을 살려고 하는 게 무당벌레들의 본능이다. 먹이를 충분히 섭취한 애벌레는 번데기로 변한다. 그리고 일주일 후 번데기의 몸이 길어져 마디 사이에 하얀 틈이 보이면 날개 도지를 한다. 갓 우아한 무당벌레는 날개 무늬가 뚜렷하지 않다. 처음에 노란색을 띠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날개가 마르면서 서서히 제 색깔과 무늬를 찾게 된다. 빨간색의 검은 점이 가장 흔한 무늬다. 무당벌레는 모두 48가지의 무늬가 있는데 서로 무늬가 달라도 짝짓기를 한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들이 경쟁하고 있다. 모든 곤충들의 일생 최대 목표는 짝을 만나 종족을 보존시키는 것이다. 바야흐로 곤충들의 짝짓기 계절이 시작됐다. 곤충들의 사랑에도 그들만의 기술이 있다. 십자무늬 노린재는 서로 꼬리를 맞대고 사랑을 나눈다. 넉점각시 하늘소는 수컷이 암컷 위에 올라타는 자세를 취한다. 암컷의 크기가 수컷보다 크기 때문이다. 북쪽 비단 노린재는 수컷이 암컷 배를 애무해주는 자상함을 보인다. 갑옷을 두른 넓적 사슴벌레는 곤충 세계에서 공처가로 손꼽힌다.
단단하고 긴 턱을 가진 것이 수컷이다. 수컷이 암컷을 찾아 나선다. 넓적 사슴벌레는 암컷의 페로몬 냄새를 통해 위치를 알아낸다. 나무 위에 암컷이 있다는 걸 확인한 수컷은 턱을 내밀어 구해야 한다. 암컷보다 몸집이 3배 이상 큰 수컷은 말벌 등 천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암컷을 보호해준다. 하지만 짝짓기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덩치 큰 수컷이 암컷에게 끌려다니며 꼼짝 못한다. 영락없는 공처가다. 알통다리 하늘 소부치도 덩치가 작은 수컷이 암컷에게 밀린다. 뒷다리에 큰 알통을 가진 녀석이 암컷이다. 암컷은 꽃가루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수컷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낸다. 암컷이 휘두른 폭력 앞에 수컷은 결국 밀려나고 암컷은 혼자 꽃가루를 독식한다. 수컷이 눈치를 보며 다시 접근해 보지만 암컷에게 또 밀리고 만다. 썩은 과일을 먹는다 해서 이름 붙여진 큰 과실파리. 새의 배설물은 큰 과실파리들이 즐겨 먹는 먹이 중 하나다. 먹이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큰 과실파리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파리들의 먹이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다. 파리 사이에서도 힘센 자가 먹이를 차지한다. 큰 과실파리들 틈바구니에서 조용히 먹이를 먹는 광대 과실파리. 몸 길이가 3mm로 파리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다. 광대 과실파리 수컷이 암컷을 졸졸 따라다닌다. 구해야 하는 중이다. 하지만 암컷은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다. 뒷다리를 차면서 거부하는 암컷에게 수컷은 계속 정성을 쏟는다. 이윽고 암컷이 엉덩이를 내민다. 구애를 받아들인다는 표시다. 사랑을 받아준 암컷에게 수컷은 고마움을 표현한다. 사랑의 결실을 맺은 광대과실파리. 자상한 수컷은 짝짓기 중에도 연신 암컷의 머리와 가슴을 쓰다듬어 준다. 수컷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짝짓기 후 고단백의 수액을 암컷에게 선사한다. 곤충 세계에서 수컷이 모두 애처가인 것만은 아니다. 등노랑 풍뎅이같이 수컷이 바람둥이인 경우도 있다. 암컷에게 날아가 곧장 짝짓기를 하는 등노랑 풍뎅이. 수컷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들의 짝짓기는 3초면 끝이 난다. 한 차례 짝짓기를 한 수컷은 곧바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암컷에게 다가가 짝짓기를 한다. 여름 한철 열흘 정도를 사는 등노랑 풍뎅이는 짧은 일생을 오직 짝짓기에만 매달린다. 곤충들은 대개 암수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색깔도 다르고 암컷의 크기가 수컷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삼점박이 방아벌레 부치의 경우는
암수 모양이 똑같아서 스스로도 구분을 못한다. 수컷의 성화에 암컷이 생식기를 보여주며 자신이 암컷임을 확인시킨다. 삼점박이 방아벌레 부치는 딱총나무에서만 산다. 짝짓기를 하는 동안 암컷은 딱총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는다. 산란 장소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멍 속에 하나의 알을 낳는다. 가장 안전한 곳에 알을 낳겠다는 어미의 지혜인 것이다. 구멍 덕에 줄기는 쉽게 꺾이고 알은 천적들로부터 잘 노출되지 않는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곤충들의 사랑은 밤에 더 빛을 발한다. 빛은 짝짓기하는 암수의 연락수단이 되기도 한다. 늦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 비행하면서 빛을 내는 것은 수컷이다. 반딧불이 수컷은 빛과 냄새로 암컷을 찾아 떠난다. 국내에 사는 반딧불이 가운데 가장 큰 늪반딧불이. 길이가 약 2cm 정도다. 빛을 내는 발광기관은 배의 끝마디에 있다. 늪반딧불이 암컷도 빛을 내지만 날개가 퇴화해 날지는 못한다. 따라서 수컷이 불빛을 따라 암컷을 찾아간다. 드디어 늪반딧불이의 사랑이 시작됐다. 늪반딧불이는 짝짓기에 목숨을 건다. 입이 퇴화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반딧불은 마지막 에너지를 짝짓기에 쏟는다. 암컷은 이끼가 많은 곳에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나면 늪반딧불이의 생애도 끝난다. 수컷도 짝짓기를 마치고 숨을 거뒀다. 반딧불인 오직 사랑을 위해 태어난 존재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곤충들의 짝짓기도 절정에 달한다. 곤충의 제왕으로 불리는 장수풍뎅이. 갑옷에 뿔에 장수다운 위풍당당한 외모를 가졌다. 장수풍뎅이들은 참나무 수액을 가장 좋아한다. 수액을 먹기 위해 수컷이 나무를 오르지만 먼저 자리를 차지한 녀석이 쫓아버린다. 다시 한 녀석이 기어 올라간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쉽게 먹이를 먹게 해준다. 바로 턱이 없는 암컷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먹이를 먹고 나면 수컷은 암컷에게 짝짓기를 시도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풍뎅이 중 가장 몸집이 큰 장수풍뎅이. 갑옷이 두꺼운 녀석들은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 장수풍뎅이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눈다. 짝짓기 시간이 무려 1시간에 달한다. 장시간의 짝짓기 후 암수 모두 녹초가 됐다.
휴식을 취한 후 암컷은 산란 장소를 찾는다. 주로 나뭇잎이 쌓인 흙 속이나 썩은 나무 둥지에 장수풍뎅이들은 알을 낳는다.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1년 남짓. 알은 열흘 만에 깨어나 애벌레가 된다. 깨어난 애벌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알집을 먹는 일이다. 알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는 것을 애벌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알집을 먹고 나면 애벌레는 썩은 나무의 섬유질을 파먹으며 자란다. 애벌레 상태로 무려 7달을 보내고 나면 번데기로 몸을 바꾼다. 번데기 상태에서 보름이 지나면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된다. 장수풍뎅이가 성충으로 사는 기간은 2~3달. 이들도 어미처럼 사랑을 하고 알을 낳고 살아갈 것이다. 잠자리들의 짝짓기는 독특하다. 암컷 주위를 배회하던 수컷이 기회를 엿보다 암컷을 낚아챈다. 잠자리의 사랑은 대개 하트 모양을 이룬다. 수컷은 꼬리처럼 보이는 배마디의 끝을 암컷의 머리 부분에 결합시켜 자극을 준다. 그러면 암컷이 수컷의 생식기에 자신의 생식기를 맞대는 형태다. 잠자리들은 비행술의 천재여서 날면서도 짝짓기를 한다. 그러다 거미줄에 걸려들고 말았다. 결국 잠자린 사랑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곤충들이 가장 순환을 당하는 시기는 애벌레 시절이다. 버들리 벌레가 산란 준비에 들어갔다. 녀석들은 버드나무 잎에서 생활하고 이곳에 알을 낳는다. 버들리 벌레는 1년에 2번 산란하는데 한 번 나올 때 40~50개 정도 무리지어 낳는다. 알을 낳고 어미는 냉정히 가버린다. 버들리 벌레 알은 일주일 후 애벌레가 됐다. 무리지어 깨어난 애벌레들은 최대한 천적을 피하기 위해 버드나무 잎 뒷면에 매달려 번데기가 된다. 그런데 이들을 노리는 녀석이 있다. 남생이 무당벌레 애벌레다. 이렇게 다른 애벌레에게조차도 습격을 당하는 버들리 벌레는 성충이 되는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다. 뿔나비가 이렇게 무더기로 알을 낳아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방살이 존벌이 알에서 기생하기 때문이다. 냄새를 맡고 날아온 나방살이 존벌은 뿔나비 알에다 산란관을 밀어넣어 자신의 알을 낳는다. 따라서 무더기로 알을 낳은 것은 속에 있는 알만이라도 살리기 위한 뿔나비의 생존 작전인 것이다. 나무에 살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은 진딧물이 만들어낸 벌레의 혹이다. 중국 긴꼬리 존벌은 이 속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생시킨다. 중국 긴꼬리 존벌은 깊숙이 알을 낳도록 긴 산란관과 이를 넣어 보호하는 칼집 같은 산란관 집을 갖고 있다. 중국 긴꼬리 존벌이 긴 산란관을 줄기옥 속에 꽂아 알을 낳는다.
산란권의 길이는 자기 몸 길이의 2배. 기생벌들은 자기 숙주에 따라 산란권의 길이가 각기 다르다. 줄기혹 속에서 태어난 중국 긴꼬리 존벌의 알은 이 안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라게 된다. 줄기혹 속에서 안전하게 애벌레가 되고 또 번데기가 되어 성충이 되면 이 속을 벗어난다. 기생벌들에게 가장 많이 순환을 당하는 것은 애벌레다. 자나방 애벌레는 기생당하는 걸 막기 위해 위장술을 쓴다. 나뭇가지처럼 몸을 꼿꼿이 세워 천적들이 혼동하게 만든다. 그러나 검정맵시벌의 눈을 피해가지 못한다. 검정맵시벌은 자나방 애벌레의 몸에 알을 낳아 기생한다. 기생을 당하지 않으려는 자나방 애벌레와 기생하려는 맵시벌 간의 치열한 전투. 맵시벌은 자신의 새끼를 키워줄 자나방 애벌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저항하는 자나방 애벌레와 끈질기게 공격하는 맵시벌 간의 치열한 싸움은 쉽게 끝이 나지 않는다. 자나방 애벌레는 나뭇가지에 떨어지면서도 실을 뿜어 마지막까지 방어한다. 이 틈을 노려 검정 맵시벌이 마지막 공격을 퍼붓는다. 자나방 애벌레에게 맵시벌은 무시무시한 천적이다. 결국 검정 맵시벌이 산란에 성공했다. 애벌레의 몸에 산란관을 꽂아 알을 낳는다. 이제부터 자나방 애벌레는 검정 맵시벌의 알을 몸에 지닌 채 영양분을 빼앗기며 처절하게 살아가야 한다. 애벌레들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배추 흰나비 애벌레도 기생벌들의 좋은 공격 대상이다. 배춧잎을 양껏 갉아먹은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실을 뽑아내 자기 몸을 감싼 뒤 번데기로 변한다. 화려한 날개를 달고 비상하기만을 기다리는 번데기. 하지만 고치벌이 가만두지 않는다. 고치벌은 배추 흰나비 번데기 속에 알을 낳아 기생시킨다.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도 고치벌에게 순환을 당했다. 고치벌이 낳은 알이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의 몸을 파먹고 자라 먼저 선수를 치고 고치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고치벌에게 영양분을 다 뺏긴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는 꼼짝을 못한다. 기생벌이 뿜어낸 실에 완전히 묶여버린 것이다. 고치벌 애벌레들은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의 몸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자란다.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의 가시는 천적들의 접근을 막아줘 고치벌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준다. 기생에 성공한 고치벌이 성충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 한 마리에서 무려 90여 마리의 고치벌이 태어난다.
몸속에 고치벌을 키워낸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는 결국 영양분을 뺏긴 채 죽고 말았다. 애벌레 시절에 살아남은 개체는 채 10%도 되지 않는다. 육식성인 왕사마귀가 즐겨 먹는 먹이 중 하나도 애벌레다. 왕사마귀가 애벌레를 먹을 때는 안의 내장은 버리고 겉의 근육질만 먹는다. 배끝이 전갈같이 생긴 참미뜨리도 애벌레를 주식으로 삼는다. 참미뜨리는 삐죽하게 나온 입으로 애벌레의 즙을 빨아서 먹는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애벌레들에게 예상치 못한 순환이 찾아오기도 한다. 밤나무 애벌레가 바람에 흔들려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애벌레가 떨어지고 기다렸다는 듯 덤벼드는 녀석들이 있다. 곰개미다. 구르는 재주밖에 없는 밤나무 애벌레. 몸을 이리저리 구르며 저항해보지만 개미밥이 되고 만다. 숲을 구성하는 먹이 사슬의 아랫단계에 위치하는 애벌레. 애벌레들은 새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한다. 맹금류를 제외한 새들에게 애벌레는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어느새 한 움큼 애벌레를 사냥한 오색 딱따구리. 애벌레들은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곤충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생존 작전을 편다. 사양제비나비는 쥐방울 덩굴의 잎에다 알을 낳는다. 그런데 한 곳에다 모두 알을 낳지 않고 여러 잎에다 분산시켜 낳는다. 새끼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어미의 작전인 것이다. 성중 하나가 모두 2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산란 후 일주일이 지나면 애벌레가 깨어난다. 알에서 갓 나온 애벌레는 단백질 덩어리인 알 껍질을 깨끗이 먹어치운다. 수서 곤충들도 천적을 피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생존법이 있다. 지네처럼 생긴 녀석은 검정 물방개 유충이다. 물 안에서 자란 검정 물방개 유충은 번데기가 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다. 안전에 가장 취약한 번데기 시절을 땅 속에서 보내기 위해서다. 진흙 속에 적당히 자리를 잡은 검정 물방개 유충은 자기 몸을 누일 정도의 작은 구멍을 판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진흙을 덮는다. 바로 번데기 방을 만드는 것이다. 턱을 이용해 흙을 동그랗게 뭉쳐 입구를 막는다. 이 번데기 방에서 검정 물방개는 변태 과정을 거쳐 성충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진흙 속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면 검정 물방개 유충은 번데기로 변한다. 몸의 길이가 짧아지고 색깔도 연해진다. 번데기가 되고 또다시 2주일이 지나면 물방개는 성충이 되어 진흙을 헤집고 나온다.
유충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검정 물방개는 이렇게 화려한 변신을 한다. 흙에서 나온 검정 물방개는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이동한다. 포식당하기 쉬운 번데기 시절을 흙 속에서 보내는 게 검정 물방개만의 생존 작전인 것이다.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곤충들에게 꽃은 최고의 파트너다. 꽃은 작전상 곤충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꽃을 피운다. 저마다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진 것도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도 꽃이 필 무렵에 맞춰 우아한다. 멋진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실을 뿜어 스스로 집을 짓는다. 이제 마지막 변신을 앞두고 있다. 큰 멋쟁이 나비의 우화는 머리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내 화려한 날개를 드러내며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 우화하면 날개를 말리는 것과 동시에 빨대 잎을 만들어야 한다. 두 가닥의 잎을 정확히 맞춰 꿀을 빨아들일 수 있는 탄력성 있는 빨대 잎을 만든다. 날개를 단 나비는 꽃을 찾아 날아간다. 곤충들은 꽃의 꿀을 가져가는 대신 암술과 수술이 만나 꽃가루 바지가 되도록 성실한 중매장의 역할을 한다. 꽃창포는 곤충에 의해 타가 수분을 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꽃잎 안에는 꽃창포의 암술이 숨겨져 있다. 벌이 이 암술을 들어올릴 때 머리에 묻어있던 꽃가루가 암술에 묻어 꽃가루 바지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다. 꽃 속으로 들어간 벌은 머리에 다시 꽃가루를 묻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다른 꽃으로 날아가 꽃가루 바지를 식혀준다. 꽃창포와 벌은 그렇게 공존하며 살아간다. 꽃은 곤충들에 의해 서로 다른 꽃 간의 꽃가루를 교환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식물은 곤충을 통해 종족을 보존해 나가고 그 대가로 꿀을 제공한다. 꽃과 나비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공간에서도 어딘가에선 먹이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된다. 완벽한 보호색으로 위장한 사마귀가 나비가 날아드는 꽃대에 웅크리고 앉아 사냥감을 노린다. 꿀을 먹느라 넋을 놓고 있는 나비가 첫 번째 사냥 목표다. 그러나 첫 공격은 실패.
두 번째 공격도 실패다. 사실 사마귀의 사냥은 신통치가 않다. 20번쯤 공격해야 한 번 정도 성공한다. 결국 파리 한 마리를 가까스로 잡았다.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계, 곤충도 예외는 아니다. 사마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벌꼬리 박각시는 긴 입을 이용해 공중에서 꿀을 빨아들인다. 꽃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건 청잎벌이다. 길다란 몸과 긴 날개를 가진 청잎벌은 암컷이 더욱 힘이 세다. 꽃가루를 독차지하려는 암컷이 연신 수컷을 공격한다. 꽃가루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결국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 곤충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육식성인 청잎벌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동족을 잡아먹기도 한다. 반면 사회생활을 하는 벌들은 동료애가 두텁다. 벌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단 생활을 한다. 두눈박이 쌍살벌은 함께 집을 짓고 새끼도 같이 키워낼 만큼 가장 진화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이들에겐 각자 임무가 주어진다. 집을 짓고 먹이를 나르고 새끼를 돌보는 벌들이 따로 있다. 이 일벌은 날개로 부채질을 해 애벌레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임무를 맡았다. 새끼들을 돌보는 것은 유모벌이다. 시녀 벌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벌들이 많는다. 새끼들은 성충이 되어 일벌로 유모벌로 두눈박이 쌍살벌 사회의 일원이 돼서 살아갈 것이다. 참나무 수액은 곤충들이 좋아하는 먹이다. 장수말벌은 나무 껍질을 파내 수액을 열심히 빨아들인다. 장수말벌은 벌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납다. 다른 곤충들이 수액을 먹기 위해 기웃거리지만 장수말벌에게 모두 쫓겨나고 만다. 이번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나타났다. 사슴뿔처럼 큰 턱을 가진 톱사슴벌레다. 톱사슴벌레는 발달한 큰 턱을 무기로 장수말벌을 공격한다. 하지만 호락호락 물러설 장수말벌이 아니다. 독이 오른 장수말벌 2마리가 한꺼번에 톱사슴벌레를 공격한다. 톱사슴벌레는 그만 수액을 포기하고 망설임 없이 주랭랑을 친다. 그러나 장수말벌은 톱사슴벌레를 끝까지 쫓아가 공격한다. 장수말벌은 한번 싸움이 붙으면 상대가 죽을 때까지 덤벼드는 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두꺼운 갑옷에 큰 턱을 가진 톱사슴벌레도 집요한 장수말벌의 공격에는 당해내지 못한다. 장수말벌은 톱사슴벌레의 두꺼운 각질 사이를 집중 공격한다. 장수말벌은 2번 다시 자신의 먹이를 넘보지 못하도록 톱사슴벌레를 죽이고 만다. 제법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이 집이 전투병 장수말벌의 집이다. 처음에는 여왕벌이 혼자서 집을 짓는다.
집은 정육각형으로 아주 정교하다. 집을 다 짓고 나면 여왕벌은 방마다 하나씩 알을 낳는다. 그리고 낳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 집의 방호벽을 두르는데 방법이 독특하다. 장수말벌의 몸에선 특수한 분비물이 나오는데 장수말벌은 이것을 나무 껍질과 섞어서 벽을 쌓는다. 열흘간의 작업 끝에 병처럼 생긴 펄프집이 완성됐다. 장수말벌이 나무 껍질로 집을 짓는 반면 호리병벌은 흙을 이용해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 입으로 뭉쳐온 흙을 침과 섞어 반죽해 마치 도자기처럼 빚어나간다. 입으로 반죽하고 다리로는 뭉친 흙을 붙여가면서 집을 짓는데 그 실력이 도공의 솜씨를 능가한다. 서른 번 정도 흙을 실어 날라야만 집 하나가 완성된다. 이렇게 집을 짓는 건 호리병벌 암컷이다. 수컷은 이미 짝짓기를 끝내고 죽었다. 집이 완성되자 호리병벌은 그 속에다 알을 낳는다. 알은 이틀 후면 깨어나 애벌레가 된다. 어미는 곧 깨어날 새끼를 위해 먹이를 마련한다. 밤나무 애벌레를 잡아 알이 들어있는 집 안에다 밀어 넣는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무려 5마리를 꾹꾹 눌러 담는다. 먹이를 넣어준 어미는 천적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입구를 봉한다. 호리병벌만의 뛰어난 생존 작전이다. 호리병벌의 집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공기는 통하면서 외부의 침입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다. 호리병벌 애벌레는 실을 뿜어 번데기 방을 만든다. 어느새 애벌레는 어미가 넣어준 먹이를 먹고 잘 자라 번데기가 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 호리병벌은 완전한 어른의 모습으로 흙집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곤충들도 비를 피해갈 수는 없다. 개미는 비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한다. 갈거미는 비를 피하려고 최대한 몸을 움츠려 풀잎 뒤로 숨는다. 미처 비를 피하지 못한 파리는 줄기에 매달린 채 그대로 비를 맞는다. 파리에겐 가는 이슬비도 폭포수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날이 개면 개는 대로 곤충들의 삶은 자연과 함께 시작되고 자연과 함께 저문다.
숲속의 밤,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이 있다. 털매미 애벌레다. 땅속에서 5년을 지내고 날개를 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털매미 애벌레는 나무 위에서 우화한다. 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털매미가 허물을 벗기 시작한다. 등껍질이 갈라지면서 몸 전체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드디어 털매미는 날개를 달고 온전한 어른이 되었다. 오래 기다려 성충이 된 털매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매미의 일생은 단 일주일에 불과하다. 그 짧은 일생 동안 매미는 힘차게 울음소리를 낸다. 울음소리가 독특한 매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돼 고려란 이름이 붙은 고려 풀매미. 마치 꽹과리 치는 소리를 낸다. 울지 않는 매미도 있다. 매미과인 흰띠 거품벌레다. 녀석들은 수액을 빨아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머진 항문으로 배출한다. 숲에 가을이 깊어간다. 곤충들에게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고추 좀 잠자리는 가을이 되면 산 아래로 내려온다. 몸 체온이 24도에 적합해 한여름에는 산 위에서 산다. 갈색이던 몸 색깔도 가을이 되면서 빨갛게 혼인색을 띈다. 씨앗들도 가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간다. 숲의 다른 식구들도 서서히 겨울 채비에 들어간다. 쥐방울 동굴 한켠에서 꼬리 명주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꼬리 명주나비 애벌레는 다 자라면 스스로 자기 몸을 묶고 껍질을 벗는다. 번데기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 벗은 껍질은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꼬리 명주나비 애벌레는 번데기로 겨울을 날 준비를 한다. 홍단 딱정벌레가 겨울 동안 지낼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 녀석은 햇볕이 잘 드는 땅 속에 20cm 정도의 굴을 파 그 속에서 겨울을 난다. 곤충들의 생명 활동이 멈춘 듯한 겨울살. 겨울은 곤충들에게 생존력을 시험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곤충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많은 곤충들은 알이나 번데기의 상태로 겨울을 난다.
번데기 상태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체내에 부동액 같은 물질이 있어 몸이 어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성충 상태로 추위에 노출된 채 월동하는 경우도 있다. 개미부치나 겨울 자나방이 대표적인 예다. 얼어붙은 눈밭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곤충들의 생명력은 끈질기다. 절지동물인 거미 중에도 혹독한 추위를 성충 상태로 이겨내는 종들이 있다. 지난 겨울, 제작진은 눈밭에서 미기록종을 발견했다. 거미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리가 6개, 곤충이다. 제작진은 일단 거미 각닭이라 이름 붙였다. 곤충들의 힘겨운 겨우살이도 끝이 났다. 이맘때면 월동을 마친 곤충들이 슬슬 모습을 드러낸다. 수서 곤충들도 봄이면 활동을 재개한다. 물속에서 알을 낳고 물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왕잠자리 애벌레. 녀석들은 타고난 사냥꾼이다. 순식간에 올챙이를 낚아채 먹는다. 왕잠자리 애벌레는 좀 더 자라면 올챙이 외에도 작은 물고기까지 잡아먹는다. 물속에서 2년 동안의 유충 생활이 끝나면 잠자리 애벌레는 물 위로 올라온다. 밤을 틈타 물 위로 올라온 밀잠자리 애벌레가 우화를 시작한다. 유충의 등 부분이 갈라지면서 가장 먼저 머리와 몸통이 나온다. 그리고 10여 분 동안 밀잠자리 유충은 꼼짝도 않는다. 힘을 모아 단숨에 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다. 유충 껍질에서 몸을 완전히 빼낸 잠자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 도지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몸 안에 책을 빼내면 완전한 성충이 된다. 우화를 시작한 지 40분 만에 잠자린 어른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첫 날갯짓을 한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 땅의 자연은 더욱 풍성해진다. 밤 오색나비도 우화를 시작했다. 죽은 듯 번데기로 지낸 지 보름. 밤 오색나비는 딱딱한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화려한 날개를 얻는 순간 밤 오색나비의 새로운 생존 작전도 시작될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 80%를 차지하는 곤충. 알,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로 곤충은 수차례 변신을 한다. 그 변신을 거듭하는 곤충의 일생은 짧지만 화려하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먹이 사슬의 아랫단계에 있으면서도 곤충은 4억 년 동안 그 생명을 이어왔다. 다음 생을 유지하기 위한 곤충들의 처절한 생존 대작전. 이 속에 곤충 4억 년 생존 비밀이 담겨 있다.